초등학교에 다니는 태주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태주가 살고 있는 마을은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태주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집성촌이죠. 그런데 태주가 다니는 학교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위기에 처한 미로 초등학교. 태주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오늘은 친구들과 미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태주를 만나볼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가족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는데요. 가족과 가정은 달라요. 가족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부부와 같이 혼인,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출산이라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와 같이 출산을 통해서도 가족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꼭 출산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가족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가족은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도 가족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의 모습을 한번 사람들 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비교해 볼까요? 최근에는 가족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고모와 삼촌까지 친척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구원 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도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죠. 1인 가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구원 수, 가족 구성원 수 변화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입양이나 재혼, 사람들의 생각 변화와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핵가족과 확대 가족이 있어요. 핵가족과 확대 가족은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구분합니다. 먼저 오늘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족은 핵가족. 선생님도 핵가족인데요. 친구들도 대부분 핵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핵가족은 3명, 4명, 5명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가족은 말 그대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생활하는데 확대 가족은 일반적으로 3세대 이상이 모여 살아요. 선생님이 5명은 핵가족이라고 했는데 왜 그림을 5명인데 확대 가족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5명이지만 그림을 잘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 또 아이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확대 가족이라 합니다. 확대 가족은 옛날에 전통 사회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재혼 가족과 입양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다른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부모의 재혼으로,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해서 형성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가족이 형성되는 방법 중에는 혼인과 출산, 입양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입양은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입양 가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 가족과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자, 조손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주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인데요.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조손 가족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부모님 중에서
한쪽 부모와 생활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회 실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더 알아보기. 이번 시간은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대화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말투가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났어. 나 속상해. 이런 기분이 말투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누가 봐도 아, 쟤 화났구나. 쟤 지금 기분 나쁘구나.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 가족 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과 더 어색해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가 화가 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부모님 때문이야. 자, 주어를 항상 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전달법은 주어가 여러분 영어 잘하죠? I예요. I는 나란 얘기입니다. 명령을 하거나 강요하는 말투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내가 공감해, 존중해라는 대화법이고 상대방이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유도를 하는 거죠. 개방적으로. 그리고 경고나 위험을 말하기보다 충고를 제시하거나 돌려서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분명히 말투가 예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바꿔볼게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자, 이것도 좋지 않은 말투예요. 자,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는 모두 다 주어가 you, 다시 말해서 너라는 뜻인데 둘 다 나의 감정이 그대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공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는 오늘의 퀴즈 이어갑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가족이랑 이웃. 문제 확인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과 출산, 입양인데요. 부부의 혼인 또는 결혼입니다. 두 번째, 가족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려 또는 존중이라고 써도 정답으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은 아니죠. 이들은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 그 정도로 가깝다는 뜻인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오늘의 퀴즈에서 마무리했습니다.